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물질의 구성 1.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물체와 물질을 알아볼게요. 물체는 구체적인 모양과 크기를 갖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자, 싱크대, 고무장갑 이런 걸 물체라고 하고요. 물질은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얘기해요. 의자를 구성하는 성분인 나무가 물질이고요. 싱크대를 구성하는 성분인 철이 물질이고요. 고무장갑을 구성하는 성분인 고무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물질이 몇 가지 기본 성분, 이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질이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다시피 BC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4원소설을 주장을 했고요. 말 그대로 물질은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물질은 불, 공기, 물, 흙의 4가지 성분이 조합하여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 4가지 성분은 적당한 성질을 더하거나 빼면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 불, 흙, 물, 공기 4가지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소는 따뜻함, 건조함, 차가움, 습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은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원소의 성질 중에서 건조함이라고 하는 성질이 습함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따뜻함과 습함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니까 불이라고 하는 원소가 공기라고 하는 원소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 성질의 변화에 따라서 4가지 원소는 서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였어요. 이 4원소설은 철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만들어진 이론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약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었어요. 그 후 1600년대 17세기죠. 그때 영국의 과학자 보일은 원소가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은 원소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보일은 처음으로 원소의 개념을 제안하였답니다. 보일은 물질을 가열이나 전기로 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질을 분해하는 실험을 했을 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원소가 무엇인지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후에 1700년대 18세기죠. 그때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는 보일의 주장대로 실험을 해서 원소를 발견을 했고요. 대표적인 실험이 물을 분해하는 실험이에요. 물은 서로 다른 두 성분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므로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라보아지에의 실험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 원소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33개의 물질을 원소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러면 라부아지에가 한 물 분해 실험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긴 주철관이 있는데 주철관은 이게 만들 주거든요. 철로 만든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 주철관을 이 벽화로 속으로 통과를 시키고 벽화로에 불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주철관을 뜨겁게 달군 거예요. 그 후에 주철관에 물을 붓고 반대쪽 관은 냉각수, 그러니까 찬물이겠죠. 여기 속을 지나가게 한 실험이고요. 실험 결과 물이
뜨겁게 달궈진 이 주철관 속에서 분해가 되고요. 물에서 분해된 산소는 주철관의 철과 결합을 해서요. 산화철이 돼요. 산소와 철이 결합되어서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녹이에요, 녹. 녹 알죠? 그래서 이 주철관의 질량을 측정해 보니까 결합한 산소만큼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냉각수를 통과한 여기 보면 기포가 있죠. 기체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기체가 모였겠죠. 뚜껑을 열고 모인 기체에 불을 붙였는데 이 기체는 불을 붙이면 폭발하는 성질을 보였어요. 근데 수소가 폭발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체는 수소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물을 가열하게 되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가 되어지는 물질이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겠죠. 물은 기본 성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러면 이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라부아지에의 프랑스의 물분해 실험에 과학자 대해 라부아지에는 알아봅시다.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실험으로 증명하였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라부아지에는 그림과 같이 긴 주철관을 벽화로 속으로 통과시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후 주철관에 물을 붓고 반대쪽 관은 냉각수 속을 지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해된 산소는 주철관의 철과 결합하고 냉각수를 지난 기체로부터 수소를 얻었답니다. 이것으로 라부아지에는 물이 서로 다른 두 성분으로 분해되므로 사원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답니다. 실제로 물은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잖아요. 그래서 물을 H2O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은 산소 원소와 수소 원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아닌 거죠. 라부아지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사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 실험 결과와 다른 과학자들이 한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여러 가지 원소를 제시했고요. 라부아지에가 주장한 33가지의 원소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라부아지에가 주장한 원소 중에서 실제로 원소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산소, 수소, 질소는 실제로 원소예요. 그러니까 산소, 수소, 질소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원소이고요. 열, 빛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아니에요. 이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면 실제로 원소인 것도 있고 원소가 아닌 것도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지에 1번 물질관의 변천을 정리해 볼게요. 자, 물질관은 이 관이 볼 관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 물질관이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서 변해왔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근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거고요. 근대에 보일은 최초로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죠.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원소다라고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원소가 무엇인지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 후에 라부아지에는 물 분해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4원소설을 주장할 때 물이 원소라고 주장을 했는데 물이 분해되어진다는 실험을 통해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4원소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그리고 라부아지에는 보일처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33종류의 원소를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라부아지에처럼 물을 분해를 해볼 텐데요. 물을 전기로 분해를 해서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분해하여 물의 성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빨대 2개에 실리콘 마개를 각각 씌운 후 빨대를 뒤집어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빨대에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채우는 이유는요. 지금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면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온판에 플라스틱 병을 꽂고 긴 2개의 빨대를 플라스틱 병 안에 세웁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플라스틱 병 안에 약간 더 넣습니다. 각 빨대의 아랫부분에 침핀을 비스듬하게 꽂습니다. 짙게 달린 전선으로 침핀과 9V 전지를 연결합니다. 빨대에 기포가 생기면서 기체가 모이기 시작하면 한쪽 빨대에 기체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체가 더 많이 모인 쪽의 빨대 중간에 성냥불을 가까이 한 후 빨대를 자릅니다. 기체가 더 적게 모인 쪽의 빨대에 향불을 가까이 한 후 빨대를 자릅니다. 기체가 더 적게 모인 빨대에 향불을 가까이 하면 향불이 더 밝게 타오른다 라고 했는데 실제 실험에서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체가 더 적게 모인 빨대에 향불을 가까이 하고 빨대를 자르면 이 향불이 더 밝게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의 분해 실험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 아까 실험과 장치가 조금 다르지만 실제 이 장치의 역할은 아까 실험과 똑같아요. 우선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는 이유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면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전원장치는 전지랑 똑같은 건데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 얘는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관에 기체가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관에 기체가 더 많이 모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성냥불을 가까이 하면 성냥불이 퍽 하는 소리를 내며 타는 걸 들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퍽 하는 것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체 중에서 수소기체가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폭발을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한 관에는 기체가 더 적게 모이죠. 이렇게 기체가 더 적게 모이는데 여기에다가는 향불을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향불이 더 밝게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기체 중에서 산소 기체가 태우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향불을 태우는 성질이 있는 걸 봤을 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자세하게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수소와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산소가 2대1의 부피비요. 그러니까 2대1의 부피비로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어렵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전자, 이온 이런 거는 조금 있으면 배울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극에서 이 물 분자는 전자를 얻어요. 그러면 이 수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해서 H2가 되는데 이게 바로 수소 기체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것이 OH-잖아요. 이 OH-가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요,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O2라고 해서 산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H+라고 하는 수소 이온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분해가 되면 복잡한 과정이지만은 어쨌거나 수소 분자인 H2의 수와 산소 분자인 O2의 수가 2대1로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H2와 O2를 만든다면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보다 2배 더 많으니까 발생하는 수소 분자 수가 산소 분자 수보다 2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 부피가 산소 부피보다 2배 더 많아서 수소 부피 대 산소 부피가 2대1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져요. 그래서 물은 원소는 아니지만은 이 나눠진 수소와 산소는 가열을 하거나 전기로 분해를 해도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는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다른 종류의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110여 종의 원소가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주기율표라고 하는 표를 보면요. 주기율표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이게 원자 번호인데 원소를 원자 번호에 따라서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보면 쭉 있는데 제일 마지막 번호가요. 117 다음에 118이죠. 그러니까 지금 118개의 원소가 알려져 있다는 거고요. 이 원소들 중에서 금, 은, 구리 같이 오래전부터 사용된 원소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소는 지난 200여 년 동안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소는 자연에 존재하는데 20여 가지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방사능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표시가 있으면 이 원소는 방사능이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인공 원소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 원자 번호의 뒷번호에 해당하는 것들에 보면 인공 원소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대부분의 원소는 자연에 존재하지만 20여 가지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인 거예요. 그리고 원소는 종류에 따라 각 원소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원소의 특성에 따라 원소는 유용한 물체를 만드는 데 이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리는 주황색 고체인데 구리의 특성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구리를 전선에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염소는 황록색 기체예요. 노란 황자에 초록 녹자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라면서 초록색인 그런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염소는 살균 작용을 하는 특성이 있고요. 이게 살이 죽일 살자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는 균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염소를 넣게 되면 균을 죽여서 수돗물을 소독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보면 원소가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또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는 물이나 또 태양, 별을 이루고 있는 원소이고요. 헬륨은 헬륨 풍선 속에 들어가 있는 가벼운 기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온은 그 네온사인 만들 때 쓰는 네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불소는 치약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거 알죠?
산소는 공기나 물을 구성하는 원소이고요. 나트륨은 소금을 구성하는 원소이고, 칼슘은 이빨을 구성하는 원소이고, 또 철은 이런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소잖아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호일을 만드는 데 사용하죠. 이렇게 등등 원소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을 이룰 수 있고 다양한 물체를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수많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물질은 수천만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아까 봤었던 110여 가지의 원소들이 다양하게 결합을 해서 수천만 가지의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산소, 탄소, 나트륨, 철. 지구에 현존하는 모든 물질들은 바로 이러한 120여 가지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소들의 조합으로 무엇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물입니다. 염소와 나트륨이 만나면 소금. 그럼 규소와 산소가 만나면 유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